민법 총칙 1.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인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제3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제사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의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법정 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제10조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2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한정 후견 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와 동해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 한정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4조의 특정 후견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한다.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 3심판 사이의 관계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의 종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의 종류 심판을 한다. 제15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한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1항에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17조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 정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절 주소 제18조 주소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 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인의 개인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인의 직무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이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전사망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지급한다.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 관리인의 담보 제공 보수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이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27조 실종의 선고 후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 실종 선고의 효과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실종 선고의 취소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종 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시 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 법인 성립의 준칙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획,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 설립의 등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 위능력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주소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조착,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하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소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하나여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이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법인 설립에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호일 5. 존립시기나 해산 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호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1조 사무소 이전에 등기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호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호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2조 변경 등기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53조 등기기간에 기산 전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업명부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은 사업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관 제57조 이사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유권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52조 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1조 이사의 주의 의무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 이사의 임무혜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 감사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 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후에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 임시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의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